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이은영입니다. 20여 년 동안 자신이 근무한 동물원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수의사가 있습니다. 이 책 속에는 자신이 돌봐온 동물들의 탄생과 죽음, 또 수의사로서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과 동물원의 역할까지 섬세하게 기록돼 있는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코끼리 없는 동물원의 저자, 청주동물원 김정호 수의사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책 코끼리 없는 동물원의 배경이 된 이 청주동물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청주동물원은 이제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동물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야생조수 관람장이라고, 그러니까 수렵을 한 세금을 가지고 관람장을 만들어서 뭐 수리부엉이라든지 뭐 소수의 동물들을 데려다 놓고 관람을 시키는 장소였는데, 그게 이제 확대돼서 이제 동물원까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77종의 411마리의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이 수의사가 일하는 분야나 공간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요. 특별히 동물원을 일터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청주동물원에서 수의사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뭐 수의대를 다니면서 뭐 소동물 같은 이제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대동물 같은 소나 돼지 같은 동물들은 결국에 이제 고기가 됐고, 그런 것들을 좀 제외하다 보니까 사실 남는 게 야생동물이기도 했고요. 또 야생동물이라는 게 이제 주인이 없다 보니까 혼자 스스로 잘 살고 있는데 어떤 부상을 우연히 입고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 없는 동물에 대한 어떤 연민이랄까? 그런 게 좀 생겨서 그런 일을 야생동물 수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사실 야생동물 수의사로서 이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직업은 없었어요. 제가 졸업할 당시에는. 그래서 그거에 대안인 동물원 수의사가 이제 됐고요. 네.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또 이제 어떤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게 이제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고 로버트 레드포드가 나오는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옛날에 이제 주말의 명화에 단골로 등장했었던 그런 영화인데,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이 메릴 스트립 그 여주인공을 태우고 경비행기를 그 아프리카 대지 위를 활공을 하는데, 그 밑에 새들이 한 100만 마리쯤 날거든요. 네. 예, 그리고 뭐 들판에 이제 기린도 뛰어가고, 그런 모습을 굉장히 동경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생동물 수의사의 대안인 동물원 수의사가 됐죠. 수의사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진료를 하죠. 동물 진료를 하고,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만 해도 수의사는 이제 제가 혼자였고요. 그래서 한 10몇 년간을 혼자 진료를 하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한 130종의 한 5, 600마리가 되는 동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케이스 하나하나 또 종이 다 다르다 보니까 사실 뭐 어쨌든 치료하기가 뭐 쉽지는 않았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저 말고도 이제 임상을 하시는 수의사분이 2분이 더 계세요. 저 혼자 있을 때는 이제 기본적인 진료를 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과나 마취를 하고, 한 선생님은 내과, 한 선생님은 이제 영상의학, 그쪽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심도 있는 이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장이 되고 나서 이제 진료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사 환경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뭐 계획도 하고, 그런 동물사가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수정도 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 최근에 맡은 게 이제 교육이에요. 시민들, 그러니까 동물, 야생동물에 대한 어떤 시민 교육, 그리고 수의대생이나 동물 관련 어떤 전공자들에 대한 어떤 실습생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수의사님께서 동물원에서 근무하신 지 20년 정도 됐다고 제가 앞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처음 동물원을 선택했을 때와 지금 동물원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뭐 예전에 사실 한 2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열악했죠. 열악했고,
뭐 한마디로 사실 동물 감옥이라는 표현이 뭐 어울릴 정도의 그런 좁고 열악한 시설이었고요.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처음 들어오니까 그때 막 이제 그 새 장들이 지어져서 외국에서 이제 새들이 이제 들어올 때였는데 어떤 새들은 이제 날지 못하게 날개가 이제 잘려서 온 그 새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진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프리카에서 그 홍학이 한 3박 4일 정도 비행기에 타고 내리니까 이제 뭐 얼마 있다가 뭐 폐사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이름은 우리나라에도 살았던 저새나 따오기였는데 그게 그 새 이름 앞에 다 아프리카가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추위에 견딜 수가 없어서 발가락이 이제 동상에 걸리고 뭐 잘라지기도 하고. 예. 그때 이제 동물을 잘 몰랐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어떤 그 종에 대한 어떤 생태 정보도 없고 그냥 데려와서 전시한다는 그런 사람의 어떤 뭐 유의, 오락거리로 전시한다는 그게 큰 어떤 목표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좀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죠. 뭐 시민들의 어떤 동물에 대한 어떤 복지나 의식이 많이 높아졌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야생동물 그 서식지에 우리가 사실 많이 이제 침범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는 어떤 인수공통 전염병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의 어떤 반성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사회에 이 동물들과 같이 공존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게 가장 희망적이에요. 네, 그런데 이 동물원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네. 가둬놓고 만지고 하는 게 동물들에게는 좀 더 고통이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 동물원을 없애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동물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연히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불편한 좁은 장소에 야생동물을 가두는 것 자체를 방문객들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불편해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동물원이 그렇다는 것을 안 뒤에는 성인들은 또 더더욱 안 오세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동물들은, 동물 감옥 같은 그런 동물원들은 없어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성이기도 한데 어떤 그 윤리적인, 그러니까 보호받고 야생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동물들을 데려다가 보호하고 뭐 그런 정도에서는 이제 전시 관람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동물원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신 걸까요? 이 수의사님께서 쓰신 책 코끼리 없는 동물원, 이 제목이 정말 재밌습니다. 뭔가 청주동물원에 진짜 코끼리가 없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제목을 그렇게 선택하신 사연, 그리고 책 속에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뭐 옛날에 고대 태국에서는 태국은 이제 코끼리가 있는 나라인데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신하한테 코끼리를 선물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하는 왕이 내린 선물이니까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잘 키우기에는 코끼리가 너무 많이 먹죠. 그래서 네. 결국에는 그 신하가 가사가 탕진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끼리라는 동물이 그렇게 쉽게 기를 수 있는 동물은 아니거든요. 비용도 사실 많이 들고 굉장히 뭐 넓은 장소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그 산에 위치하고 있는 청주동물원이 보유하기에는 힘든 동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코끼리나 뭐 그다음에 유인원, 고릴라나 뭐 이런 유인원, 돌고래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거울 반응이라고 하죠. 우리가 거울을 보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인 것을 인식을 하잖아요. 네. 거울에 비친 모습이. 그런데 이 코끼리 또한 그 거울 반응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네.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구나라는 거를 잘 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의식이 있는 선진 동물원에서는 코끼리를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운동들이 있어요. 네. 예. 그리고 한국의 어떤
추위는 아프리카나 인도에서 온 코끼리가 사실 감당하기가 힘든 추위예요. 그리고 또 가뜩이나 좁은 어떤 코끼리 운동장이었는데 더 좁은 내실로 겨울에 들어가야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코끼리 어떤 그 내실을 덮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어떤 우리가 그 석유를 기름을 떼야 되지 않습니까? 화석 연료를 떼야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이 어떤 기후 온난화 시대에 화석 연료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나 이런 좀 의문이 드는 어떤 동물인 거죠. 네. 예. 이 코끼리 없는 동물원이란 책은 이 청주동물원의 기록이면서 또 이 김정호 수의사님의 개인의 기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쓰시게 된 건가요? 뭐 사실 처음에는 동물원의 어떤 이런 상황들을 좀 알리고 싶어서 이제 신문에 이제 기고들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우연찮게 어린이 잡지에 한 1년 동안 투고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글을 보고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책을 좀 한번 내보자고. 그래서 그 당시가 이제 2001년도였으니까 제가 이제 근무한 지가 만 20년이 됐었고 20년이 된 시점에 뭔가 이렇게 기념비적인 해잖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에게 주는 어떤 선물 그리고 또 청주동물원에 대한 어떤 서사적인 기록이 뭐 없잖아요. 단편적인 어떤 그런 기사들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동물원에 우리 청주에 있는 청주동물원에 기록을 좀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동물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인식 개선이 특별히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그 주요 관람층이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 이상 처음 동물을 맞이하는 순간이 사실 동물원에 와서 보는 동물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개선이 되면은 이게 그들이 또 커서 자라서 또 친구들한테 얘기도 할 테고 자라서 자녀들한테도 얘기할 거고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뭐 동물교실 같은 것도 좀 담당을 하긴 하지만 개개인의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 뭐 학생들한테 굉장한 영향력이 있을 때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특히나 그때 선생님들이 이런 어떤 동물 복지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좀 가르침을 주신다고 하면은 그 효과는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예. 역시 동물원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동물원과 또 동물 복지에 대한 수의사님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싶어요. 동물 복지 굉장히 큰 주제죠. 저한테는 큰 주제인데, 뭐 저도 뭐 거창한 이론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건데, 동물 복지란 뭐 크게 생리적인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뭐 배고프면 어쨌든 사람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신체적인 고통, 그죠? 뭐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신체적인 고통을 경감해 주는 어떤 사람이겠죠, 수의사로서.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자고 하면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생태적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달가슴곰이요. 지리산에 지금 살지만 우리가 곰이 나무 위에서 낮잠을 잔다는 생각은 잘 안 하죠. 그냥 땅에서 자나? 뭐 엎드려 있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사실은 반달곰을 키우려고 하면은 생태적인 욕구인 나무에 올라가는 어떤 그런 퍼니처들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걔네들은 그게 있어야 마음이 편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또 붉은 여우 같은 경우 사실 땅으로 돼 있어서 굴을 수시로 파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굴을 팔 수 있는 흙이 있어야 되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리적인 욕구, 또 어떤 그 고통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생태적인 욕구, 뭐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돼야 동물 복지에서
뭔가 하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실 동물원에 와서 동물들을 열악한 공간에 놓고 그리고 어떤 그런 생태적인 욕구를 해결을 안 해주고 네. 사실 그런 잠만 자고 누워만 있고 막 어떤 정신병에 시달리는 어떤 정형 행동들을 하고 그런 거를 보고 자란 어린이들은 어떤 그런 동물들이 좀 사람보다 좀 열등한 존재로 여기지 않나. 그런 열등한 존재로 동물들을 여기다 보면은 자기 못한 친구들한테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 연결되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이 동물원에 가서 그저 동물들을 보고 뭐 재미만 느끼고 호기심만 갖고 했는데 네. 그 이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예, 예. 새롭게 다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청주동물원 김정호 수의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수의사님과 말씀 나누면서 이 동물원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동물원이 생태학습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좀 변화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교육의 어떤 컨텐츠의 어떤 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팀장이 돼서 가장 먼저 없앤 게 하나 있어요. 동물원에서 이제 사랑새 먹이 주기 체험이라는 건데 사실은 손바닥에 먹이를 올려놓으면은 새들이 막 와서 먹어요. 네. 근데 아이들은 사실 새가 자신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먹이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새를 굶기게 돼요. 굶겨야 오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물을 사랑하는 것과 뒤에서 하는 어떤 행동들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말초적인 어떤 재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새의 부리와 다리를 보면은 그 친구가 어디에서 뭘 먹고 사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새는 물갈퀴가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생긴 애들은 횃대, 나무 가지에 잘 올라 앉아 있는 애들이죠. 네. 그리고 뭐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발이 조금 굵고 두껍고 네. 부리도 단단하죠. 네. 어떤 사체 내장을 꺼내 먹어야 되고 그리고 딱따구리 같은 경우에는 발가락이 2개씩 벌어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무 위를 수직으로 올라가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야생동물들은 살아가게끔 적절한 어떤 생김새로 진화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초적인 재미가 아니라 어떤 왜 이런 동물들이 생태계에 어떤 역할을 하며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생김새를 가졌으며 진화했으며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게 조금 더 좀 동물한테도 좋고 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동물원이 생태교육의 장이 돼야 한다는 이 수의사님의 그런 신념이 청주동물원의 환경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네, 저희가 그래서 좀 그 청주동물원의 방향성을 선명하기 위해서 4가지 R,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 R을 네.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레스큐예요.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되는 동물들을 저희가 이제 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의 그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는 구조했는데 장애가 생겨서 밖에 못 나가는 애들이 생겨요. 그런 애들은 사실 나가서 굶어 죽을까 봐 안락사도 시키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 중에서는 멸종위 동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구해 온다, 레스큐.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 아무런 책임을 안 져요. 그냥 골방에 가둬놓으면은 애들이 뭐 하는 일 없이 그냥 잠만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의료 서비스도 해주고 장난감도 주고 움직이게끔 해야 관람객도 좋고 그게 이제 책임입니다. 네. 리스판시빌리티. 그리고 저희가 멀쩡한 동물들은 사실 방사 사업도 하고 있어요. 자연으로 되돌리는 네. 사업, 릴리즈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토종 야생 동물들 위주로 저희가 보호하고 지금 케어하고 있는 동물들을 통해서 사실 그 토종 동물들은 외국 동물 코끼리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기후에 잘
적응한 동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 있어요. 리덕션, 에너지 감소. 예. 그런 네 가지. 요 모든 것을 묶어서 에듀케이션으로 가는 거죠. 교육을. 이런 과정들을 교육을 하는 것이죠. 네, 수의사님께서 쓰신 책은 이 동물원에 대한 아주 소중한 기록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이 동물원에서 날마다 관찰과 관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네.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그렇죠. 계속 일상을 이제 기록을 하죠. 예, 저희가 이제 2014년에 환경부 서식지의 보존기관이 돼요. 네. 서식지의 보존기관이라는 것은 서식지,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지금은 안 좋아졌으니까 좋아졌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물들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는 것들을 모아서 이제 연구 논문을 쓰거든요. 뭐 작년에도 한 5편 정도 해외 학술지에 발표를 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식지의 야생동물들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도움이 되겠죠. 네. 사실 서식지에서 야생동물을 따라다니면서 연구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데 여기는 어차피 동물원에 있는 동물이니까 뭐 CCTV도 있고 뭐 관찰이 용이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모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것들도 뭐 결국에는 이제 시민 어떤 교육용으로 실습생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또 자료가 되겠고요. 네. 예. 이 동물원 환경 개선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시설 개선부터 떠올리게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동물들과 가장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람, 바로 이 동물원 직원들도 네. 이 중요한 환경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수의사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예, 뭐 저희 팀에 가장 주로 계신 분들이 이제 수의사, 그다음에 사육사인데요. 뭐 수의사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옛날에 한 10몇 년 동안 한 130, 140종의 동물들을 치료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외과, 내과, 뭐 영산진단 이렇게 각 파트로 나누어서 깊숙한 진료를 하고 있고요. 다른 야생동물 관련 기관에서 저희한테 이제 의뢰도 들어오세요. 그래서 같이 협진도 하고 그리고 뭐 또 그 어떤 지식들이 늘어나려고 하면은 뭐 배움의 과정이 이제 늘어나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지금 다른 분들도 다 대학원에 다니시고 계시죠. 그리고 또 사실 가장 가까이에서 동물을 가장 밀접하게 보살피는 분들이 이제 사육사분들이세요. 네. 근데 사실 과거에는 뭐 청소하고 뭐 먹이 주고 그런 어떤 간단한 일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적인 시간만 배우면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까 얘기했던 어떤 생태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동물들의 어떤 생태적인 어떤 욕구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동물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 그 동물원 쪽에서는 동물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곰이 올라갈 수 있는 나무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야생에서처럼 먹이를 찾아서 야생동물들이 사실 주인이 있어서 먹이를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신들이 찾아서 하루 종일 그렇게 다니는 것이 먹이 활동도 되면서 운동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잡고 네. 진료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노령동물들은 마취 자체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이제 보상을 주는 거죠. 고기 한 점 줄게, 팔을 내밀어 줘. 주사 바늘이 들어갈게, 잠깐 참고 있어, 먹이를 줄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직접 체열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긍정 강화 훈련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사육사분들이에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많이 배워야 되고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 직업입니다. 평생 공부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동안 수의사님께서 이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왔던 다양한 활동들 가운데 지금 생각해도 이것들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생동물 복지를 위해서 조금 변화할 수 있었다. 또는 아니면 뭐 만족스럽다고 생각할 만한 일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활동들이 그랬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옛날에는 동물 종수가 많으면 볼거리가 많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130종, 140종, 160종. 근데 그렇게 종수와 마리수가 많아지면은 당연히 한정된 공간에서 복지가 나빠지겠죠. 네. 밀집 사육이 되거든요. 네. 스스로 이제 해치게 돼요, 환경을.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토종 멸종 위기 동물들 위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기르려고 하고 있고, 다른 어떤 그 외국 동물들은 더 나은 사육 여건이 있다고 하면은 뭐 보내기도 하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구조됐는데 못 나가는 동물들, 영구장애 개체죠. 네. 그런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옛날에는 사실 정상적인 동물들이 있기를 바랬어요. 근데 뭐 갇혀 있는 새장에서 사실 어차피 날개를 쓸 수가 없는데 좀 영구 장애가 있으면 어때요? 네. 그런 친구가 와서 그 친구도 살아서 좋고 또 그런 친구들한테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 구조됐으며 치료됐으며 동물원에 온 어떤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람객들한테 방문객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면 더 좋아하세요. 네. 오히려 정상적인 동물들은 앞에서 할 얘기가 없어요. 네. 왜 여기 갇혀 있죠? 이렇게 물어봐요, 꼬마들이. 뭐 할 얘기가 없어요. 네. 이렇게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동물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김정호 수의사님이 그리는 이 동물원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나요? 뭐 좀 반복된 얘기긴 한데요. 그런 영구 장애 개체들, 토종 그들도 또한 우리 주변에 있었던 우리 지역의 한 구성원들이었거든요. 토종 야생동물. 우리가 사실 주변에 있는 것을 잘 못 느껴서 그렇지 같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물원에 와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청주 지역에, 충북 지역에 생태계를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호 수의사님의 인생 목표나 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예, 좀 큰 질문인데요. 네. 제가 아직 10여 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퇴직까지는 네. 예,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야생동물을 택했던 이유가 주인이 있어서 돈을 내줄 수 있는 환경의 동물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 안 되는 동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야생동물들 봉사로 치료해주거나 그리고 또 저기 시골에 가보면은 뭐 할머니들 친구 같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네. 뭐 그게 고양이든 뭐 강아지든 염소든 뭐 오리든 이런 친구들 네, 그런 진료 차량 같은 거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런 돈 안 되는 동물들 가서 좀 도와주고 싶어요. 네, 정말 멋진 꿈인데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청주동물원의 김정호 수의사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물과 사람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김정호 수의사. 이 청주동물원의 의미 있는 변화를 기록하면서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그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멋진 행보도 저희가 응원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